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은 프로파일러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부산 미제 사건 1호라고 하네요. 부산 대저동 농수로 살인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대표적인 부산의 미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00년 7월이고요. 장소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예. 26세의 미용사 여성이고요. 당일날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그 회식을 하고 귀가를 자정금했는데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회식을 하고 택시를 타고 갔는데 바로 실종이 되고 그 다음날 오후 1시쯤에 그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요 26세의 여성이 회식 이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알고 봤더니 살해당했다 뭐 이런 건데 일단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이제 액사라고 합니다. 이제 손으로 목이 졸려서 사망했는데 매우 특징적인 그 상흔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인은 액사라고 합니다. 예, 액사고 그 속옷과 신발이 벗겨진 채 발견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성폭행은 있었나요? 예, 명백한 흔적이 있었고 실제로 뭐 DNA도 이제 나왔고요. 특징적인 형태의 상흔이 나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그래서 명백하게 성폭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살해당한 건지 같은 과정에서 당한지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의 흔적이 없었다고요? 예, 보통 저항은이라고 하면은 뭐 손톱이라든가 아니면 손에 여러 가지 상처라든가 아니면 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예. 예를 들면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예. 아니면은 복수의 사람, 뭐 두세 사람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뭐 정액에서 나오는 DNA로 알 수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된 것은 하나인데 범인은 여럿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추정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겁니다. 일단 추정이고 이 미용사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살해돼서 유기된 장소가 그 미용실과 멀지 않았다. 그러면 범인이 이 동네 지리를 좀 잘 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 이분이 사시는 곳과 직장의 중간인데 조금 벗어난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농수로라는 곳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 유기하게 되면은 그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예. 낮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 면식 그 지리적 면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리적 면식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여성가하고는 알던 사이일까요 혹시?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예. 목격자가 이제 말한 실종 당시에 특정한 차를 타는 근데 차에 이 그 피해자분이 타시는 그걸 발견했는데 예. 2명 정도가 예측이 된다. 그런데 얘기를 하고 탔다. 그러니까 이제 면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끌려 탄 것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까지 된 거죠. 뭐 어디까지 태워주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이제 뭐 새벽 0시, 뭐 1시 이런데, 그 20대 초반의 여성이, 그러니까 중반의 여성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진 않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뭐 별다른 어떤 저항 없이 탔고, 주변이 어두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면식인 사람이다. 근데 아주 잘하는 것 같진 않다. 뭐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경찰이 또 이 숨진 여성의 주변을 다 훑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훑었는데 문제의 핵심은 용의자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 발견된 혈액형이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혈액형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염된 겁니까? 그래 그거를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 건데 2000년 당시에의 피의자 혈액형이 A형이라고 알려졌는데 예. 2015년 국가수 재검에서는 O형이 나와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만 2000년에 그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군을 추렸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2015년은 오용이니까 그때 수사한 사람 중에 용의자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좀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다행히 이 사건은 태완이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가지고, 뭐, 사람 기억이라는 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다가, 범행했던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도 지금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이게 확인할 길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당시 초동수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흔이라든가, 주변의 탐문 자체를 너무 면식의 쪽에 가깝게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의 어떤 수사, 용의군 추정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걸 이제 재수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예. 거죠, 지금 검찰에서는. 근데 면식범 소행이라면, 사체를 오히려 꽁꽁 숨길 것 같은데, 이 금방 발견되는 곳에 이렇게 뒀다. 약간 갸우뚱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식범이라 하더라도 약간은 조금, 그러니까 일부 면식 정도. 그 친한 관계가 아니고 뭐 알던 인사는 하는 사이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범인의 자만심이라든가 그런 심리상 상태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유기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면식이라고 하면은 시신을 훼손했을 수 있지만은 부분적 면식이라고 하면 그 정도 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사체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경찰이 나한테까지 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 거리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즉시성 시각이 발견됐다 하는데 이거 즉시성 시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대단히 큰 힘을 갑자기 쓰게 되면요. 예. 그대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시간 굳어버리게 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손을 꽉 쥐은 상태에서 힘을 주면은 그게 이제 시간이 형성되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정도의 작용과 반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것과 상흔을 비교하면은 범인의 어떤 것들을 추정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힘의 관계라든가 예. 숫자를 추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2015년 국가수 재검을 통해서 A형이 아니고 O형이다, 피의자가. 불상의 피의자가 O형이 나왔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뭐 사건 기록은 다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은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이네요. 예. 여종업원 사건인데 요거는 2001년 그 다음 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앞에 거는 2000년이고요. 온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게 보통 이 낮에는 카페고 밤에는 이제 주류를 파는 곳인데요. 예, 그런 곳이 종업원이 그 출근해서 보니까 여주인 분이 상당히 잔혹하게 사망이 된 상태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특이한 거는 오버킬이라고 하는 과잉살상이라고 해서 예. 우리가 54곳이나 찔려갖고 사망한 사건이고 예. 그 상흔 자체가 뭐 하나의 흉기가 아니라 한 3가지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흉기가 하나가 아니라 3가지였다. 네, 상흔이 세 종류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를 사용하다가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걸 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여러 개를 쓴 건지 아니면 그 살인범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흉기를 뭐 돌아가면서 쓴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걸 좀 뭐라 그래 심리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각기 다른 흉기를 가지고 있는 3명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그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라기보다는 예. 뭔가 청부라든가 예. 아니면 이런 것이 높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원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원한 청부죠. 원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청부 혹은 원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청구받은 사람도 같이 있는 상황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건 현장에서 여성용 랜드로버 신발 발자국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복수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성 혼자서 뭐 흉기를 3가지를 돌아가면서 54곳을 이렇게 찔렀다. 이건 이해가 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집 주인을 하시는 분이 있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도 원한이 있는 여성분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이 남성이고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은 뭐 적절한 어떤 추리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범행 시간은 어떻습니까? 종업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주인이 혼자 있을 때 살해당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서 남아있던 손님들의 기억을 추적해서 예. 최면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최면을 걸어갔고, 근데 그 손님들을 다 추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용의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문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잔 더 하려고 오는 사람이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하는 거죠. 예, 예.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 피해자분이 카페 일만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초동 수사의 어떤 미비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단서가 안 나오고 용의자가 안 나왔는데 예. 다시 이제 재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증거들이 나타난 겁니다. 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내실 장판 밑에서 차용증이 발견된 거죠. 아, 그럼 처음 수사할 때 장판 밑은 보진 않았군요. 그러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것은 그때 좀 저 수사를 했으면은 예. 그 차용증이 수천만 원짜리 차용증이 여러 개 있었는데 예. 그러면은 이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수사 때는 발견 못했는데 나중에 재수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버리니까 수사 방향 자체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리는 예.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장판 밑에서 몇 천만 원짜리 차용증 여러 장이 나왔다고 하면 이분이 그 사채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뭐 당연히 트러블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원한 관계 뭐 이런 게 충분히 입증이 되는데 초기 수사에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차용증이 발견됐으면 용의자들이 좀 좁혀지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근데 그래서 차용증 8개 중에 예. 마침 한 여성의 변제율이 바로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예. 근데 그 여성분이 그 건너편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아구가 맞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수사가 진행된 거죠. 예. 그런데 왜 벗어났습니까? 혐의점을? 문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의점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알리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하.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수사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됐으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 범인이 이 차용증을 찾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 차용증을 어딘가에 막 두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발견하지 못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초기에 그 사람을 좀 신문을 했으면 되는데 하필 또 이 여성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아, 현재 사망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사건 발생 후에 얼마 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용의자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 이게 단순 사고였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아, 만일 청부를 했다면 첫 번째 사건을 청부를 했다면 두 번째 사건도 가능성은 있겠다. 뭐 이렇게 입막음을 위해서. 아니면 예. 그때 뭐 함께했던? 실제로 행동해로 온 두 사람이 꼬리를 자르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까지가 이제 경찰의 추정인 거죠. 예. 그 통화 기록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그 뭐 청부를 했다고 하면 그 여성분의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게 남았으면 조금 조사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가하고 통화를 한 기록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왜냐하면 당시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예. 그걸 확인하기 참 어려웠던 부분인 거죠. 예. 어떻게 부검하면은 전문가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을 뭐 잘 다루는 사람이라든가 뭐 전문가의 소행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건 없었나요 혹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54곳을 찔렀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찌르게 되면 대동맥이 손상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피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찌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찌른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아하.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찌를 정도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동맥이 찔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걸 피해서 찔렀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게 지금 54곳을
찔렀는데 허벅지를 가장 많이 찔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뭐 단순히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얻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 왜냐면 허벅지를 그렇게 찌를 일은 없으니까 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근데 차용증이 있었잖아요. 예예예. 아 그러니까 그거 차용증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가 이해할 맞다. 왜냐하면 아. 죽이려면은 상체를 찌르지 굳이 그렇죠, 허벅지 그렇죠. 찌를 이유는 없는 거니까. 예예예. 아 그러면 그 차용증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뭐 사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청구를 받은 사람과 청구한 사람이 그 과정에 있고 그 초기에부터 그렇게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뭐 장판 밑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테고. 근데 경찰은 현장 보존하고 다 샅샅이 뒤지니까 경찰은 찾았어야 돼. 좀 아쉽네요 이 사건은. 근데 예. 이제 초기가 저희가 2005년 정도부터 과학수사가 시스템화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은 많이 비비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다시 들여다본다니까요. 좀 기대해 보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